예,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1차를 강의하게 된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시간에는 이제 소방시설관리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과목이 있고, 그리고 제 1장인 소방안전관리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구성된 부분에서 문제가 어떤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거는 자, 소방에는 업무가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설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라는 업무, 소방 감리라는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이라는 게 있죠. 점검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방시설 관리사는 이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따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요 2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 소방시설의 점검업을 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을 하시는 거죠. 최근에 건축물들이 새로 져지는 게 많이 없고 기존 건축물이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뭐 초고층인 건축물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점검 업무에 대한 TO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가 많이 부족하고 소방시설 관리사가 점검, 보조 인력을 데리고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게 지금 최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하게 된다면 제가 한국소방안전원이라고 옛날에 협회라고 했죠. 소방안전협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구인난이 있어요. 구인난. 사람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 구인난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또 소방시설 관리사 협회라고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사 협회.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구인난이 있는데 거기에 연봉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많이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을 하신다면 평균 연봉이 7천 정도 되더라고요. 7천.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이 금액인데 이 높은 금액을 그냥 주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리나 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사 자격증을 따야 되죠. 소방 기술사. 자, 소방 기술사도 상당히 높죠. 뭐 일반적으로 한 연봉 8천 정도, 초봉이 8천이에요. 초봉이 8천. 8천 정도 되는데 요 8천 정도 받게 되려면 기술사 자격증도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제 관리사와 기술사 이제 자격증을 다 2개를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관리사 공부나 기술사 공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소방에 관련된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 이론을 답안지에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큰 차이점은 없다. 그래서 제 이제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 기술사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관리사를 취득을 한 다음에 기술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빨라요. 그리고 관리사를 따신 분들은
이 기술사 공부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최소 1년, 예. 좀 길어봤자 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사를 공부하시면 기술사도 빨리 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리사를 따신 분들은 관리사를 취득했다고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나는 관리사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관리사 업무만 하셔도 되는데 욕심이 생긴다고요. 욕심이. 예. 하나를 취득하면 기술사? 해볼만 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기술사는 서술형이고요. 예. 관리사는 필답형 다음에 서술형이죠. 예. 근데 서술형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 법 기준에 나와 있는 거를 꼭 써야 된다는 거, 똑같이 써야 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관리사를 취득을 하고 일을 하면서 기술사 공부를 빠르게 시작할수록 빨리 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리사와 기술사 뭐 연봉도 알아봤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알아봤고요. 예. 그러면 소방시설 관리사에는 어떤 과목이 있고 1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2차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소방시설 관리사 제가 1차를 이제 1차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소방시설 관리사 1차에는 크게 5가지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방수리학, 그 다음에 약제역학, 그 다음에 소방전기 이렇게 계산 문제를 많이 푸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예. 아주 큰 이론이고 이게 중요한 거다. 예. 그리고 소방 관련 법규, 소방 관계 법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총 법규가 4분법이라고 하죠. 4분법. 소방 기본법이 있고요.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또 뭐였죠? 공사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법, 그거를 4분법이라고 합니다. 4분법. 4개. 그리고 플러스로 2개가 더 있죠. 특별법 2개가 있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 2개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관계법규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특별법 중에서도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만 나오고 초고층은 안 나온다. 1차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2차에서는 이 초고층법이 무지하게 나온다. 무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층법도 꼭 보셔야겠죠. 이 관계법규를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기사 관련된 이 관계법규 문제와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관계법규에서 꽈락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 기사 때 이렇게 관계인 소관점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제 안 나온다고요. 관리사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내요. 법규를.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꽈락도 소방관계법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험물, 위험물 4번째 과목이 위험물 성상 및 제조소, 저장소, 제조소, 취급소 안전관리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이 법규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위험물 파트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법규도 꼭 보셔야 돼요. 위험물도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왜?
2차에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하세요. 2차에. 위험물 막 이거 뭐 암기를 해봤자 뭐 2차에도 안 나오는데 이거 뭐 해서 뭐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막상 위험물 산업기사 했던 거 조금만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보다가 어렵게 나오면 무지 어렵게 나옵니다. 예. 무지 어렵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 꽈락이 많이 또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특히 이 두 과목에서 꽈락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좀 1차에서는 요 두 과목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조 원리는요, 꽈락이 잘 안 나와요. 예. 거의 대부분 20개 이상씩 맞으십니다. 왜 이거 2차에서 나오니까 특히 화재 안전 기준에서 거의 문제가 다 나오니까 네. 화재 안전 기준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2차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화재 안전 기준은 거의 막 엄청 많이 보세요. 한 두세 번씩 보시는데 네. 그래서 구조 원리는 많이 맞히신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힘들어요. 어디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나오면 어렵다고요. 또. 네. 그래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그 법규는 한 번씩 읽어보면서 요거는 좀 나올 만하지 않을까? 요거는 좀 나올 만한데? 예. 2차에서 나올 만한데? 이런 걸 좀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나중에 2차 때 뭐 요약 노트를 만든다든지 서브 노트를 만든다든지 그때 적어 놔야 된다고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1차와 2차는. 특히 가압수조라는 게 있어요. 가압수조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화재 안전 기준에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보면 5가지로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가압수조에 대한 구조.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요. 딱 숫자 1번에서 5번으로 딱 되어 있는 그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쓸 때 2차에서 딱 쓸 때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구조 원리는 화재 안전 기준을 한 3-4번 정독하시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꼭 알았죠? 그리고 이 화재 안전 기준을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이거 화재 안전 기준도 어떻게 보면 법인데 이 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위문점을 풀어가면서 화재 안전 기준을 공부를 하시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설치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쉽게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재밌게 공부를 해야지 재미없게 공부를 하면요 지쳐요, 사람이. 저도 이제 관리사를 16년도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1차는 솔직히 막 80점, 90점까지도 나와 본 적 있어요. 근데 2차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2차에서. 거의 3%? 3%? 합격률이 3%예요. 3%.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좀 공부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공부. 매일 최소한 3시간은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21년도니까 이 강의를 보는 날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21년도 소방시설 관리사 준비를요.
그래야지 1년 만에 한 번에 따시지. 이게 2년, 3년 걸리면 진짜 지친다고요. 지쳐요. 저도 지쳤어요, 거의. 네. 지칩니다, 지쳐.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최소 2년 안에는 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매일 3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예. 자, 우리가 이제 관리사 2차에는 과목이 뭐가 있죠? 예. 설계 및 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실무가 있죠. 소방시설의 점검 및 실무. 네. 그리고 이렇게 두 과목으로 솔직히 이게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세 문제, 6문제예요. 그런데 세 문제만 냅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이 격가지 문제를 쭉쭉쭉 냅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최소 30문제, 여기도 30문제 정도 돼요. 그 대신 1시간 이제 30분으로 시간이 늘어났고 이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주죠. 점심시간을. 그 다음에 1시간 30분 또 30분 동안 이 설계 시공 문제를 풀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 모자라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고 바로 써야 돼요. 이 정도까지 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겨를이. 제가 거의 진짜 달달 외워가지고 이 점검 실무, 특히 점검 실무 시험을 볼 때 되게 쉬운 아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속이 터지겠습니까, 진짜. 아는 문제를 못 썼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시험 볼 때 이 시계를 볼 시간도 없어요. 이게 관리사 시험이에요. 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뭐 2차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2차를 합격해야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거니까. 백내 1차만 매일 붙어봤자 뭐합니까? 2차를 붙어야지 합격하는 자격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2차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2차. 그런데 2차를 하는데 그냥 하냐? 아니에요. 절대. 1차랑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같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차를 합격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죠. 2차를 2번 볼 수 있죠. 1차 한 번 합격하면. 그래서 2차를 공부할 때 1차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를 할 때 이 두 과목으로 나오는데 특히 이거 같이 공통으로 나오는 과목이 있다고요.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경책. 이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소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갖고 다녀야 돼요. 아주 그냥. 가방 속에 무조건 화재 안전 기준은 갖고 다녀야 된다고요. 뭐요? 화재 안전 기준. 여기 화재 안전 기준에 뭐가 나와 있냐? 각종 소방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설치 기준이 나와 있다고요. 뭐 옥내 수화전의 방수구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높이는 얼만큼, 방호 구역은 얼만큼, 제어반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방수량은 얼마고. 이런 게 다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다고요. 이거 다 못 외우죠? 다 못 외우죠? 솔직히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수십 번 한 30번 정도는 써보셔야 돼요. 읽어보면서 써봐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은 최소한 한 30번? 저도 한 100번은 읽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요새 막
뭐 가스계 그 표가 있어요. 별표라고. 이 별표 중에서도 각 가연물의 가스계에서 CO2 소화 설비에서 설계 농도가 있습니다. 설계 농도. 어느 정도의 CO2의 농도를 넣어주면 소화가 되는지. 그래서 뭐 수소, 뭐 아세틸렌 뭐 이렇게 해서 쭉 표가 나오는데 이 설계 농도를 적어라. 이런 문자가 나온다고요. 적어라.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이걸?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 꼼꼼히 구석구석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했어요. 공부를 다 하셨다고요. 나는 화재 안전 기준만큼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소방시설 1차에서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는 최소한 20개 이상은 맞으신다고요. 화재 안전 기준을 완독하시면 몇 번 보라고요? 한 30번은 보셔야 된다고요. 정독해서. 자,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끝났어요. 1차 여기서 이거 끝났죠? 문제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는 좀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하셨으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가시면 최소 20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시공에서는 이 소방 수리학 계산 문제가 엄청 나오죠. 계산 문제가. 그래서 이 소방 수리학 약제역학 전기는요. 기본 지식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기본 지식을 1차에서 습득을 하시는 거예요. 습득. 1차에서 습득을 하고 이 설계 시공 문제에서는 2차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각 소방시설에 이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방사량은 얼마냐, 토출량은 얼마냐, 펌프의 압력은, 동력은 얼마냐, 이런 거는 기사 문제였고요. 더 어렵게 나온다고요. 뭐 베르노이 방정식 이용해서 뭐 증명을 해라 막 이런 거. 벤추리 유량계의 공식을 증명해라 막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이게 어렵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요. 바로 보자, 바로 답안지. 옛날에 이제 기사 때 이제 연필로 막 이렇게 옆에 적고서는 답 옮겨 쓰고 막 이랬죠. 그럴 시간도 없다고요. 이제 관리사는 문제를 보고 볼펜으로 직접 막 푸셔야 돼요. 빠르게.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도 여기에 나온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 시공 공부할 때 같이 하면 이것도 뭐 금방 끝나죠. 솔직히 소방 수리학이 거의 한 25문제에서 12문제 나오고요. 약제 역학 한 5문제. 그리고 한 소방 전기 7에서 9문제 정도 나오고요. 소방 전기도 어렵게 안 나온다고요. 어렵게 안 나와요. 직류, 교류, 전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혹시 2차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시퀀스 이런 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도 끝났죠. 이거 같이 하게 되면. 그리고 점검 실무에는 이 소방 관계 법규 관련된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또 소방 법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축법도 나와요. 특히 건축법에서 소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에 관련된 기준, 건피방이라고 하죠. 건피방은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뭐 피난 안전, 뭐 계단 설치 기준,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 뭐 방연창, 뭐 특별 피난 계단, 뭐 설치 기준, 뭐 이런 게 다 나온다고요. 한 번은 특별 피난 계단의 완화 기준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게 나왔다고요. 거의 9개, 8개인데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그런 거를 그냥 10점 딱 줘버리고 써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거 하나 틀리면 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된다요. 네. 그러면 이제 소방 관계급 법규도 점검 실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어차피 끝나가겠죠? 특히 초고층 건축물 예,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종합방제실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종합방제실 설치 위치, 설치 기준 예. 이런 거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냐 종합방제실 그런 게 특별법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법가 나오는 거죠. 특별법 예. 그리고 점검 실무는요 또 외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점검표. 점검표의 종류는 뭐가 있죠? 종합정밀 점검표, 작동기능 점검표, 그 다음에 외관 점검표 3개가 있어요. 또 위험물과 관련된 시설에 점검표가 4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종합정밀 점검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종합정밀은 무조건. 작동은 다 암기를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못한다고요. 너무 많아요. 네. 나올 수 있는 것만 찍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은 합격하려면 작동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예. 왜냐? 외관도 나왔어요. 외관 점검도 18년도에 외관 점검에 대해 쓰라고 나왔어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이제 외관 점검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나온 게 뭐 있다고요? 위험물 점검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위험물 점검표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외관은 찍어서 최소한 찍어서 스프링클러 헤드 나왔으니까 뭐 제어반, 수신기 이 둘 중에 아니겠어요? 예. 중요한 거. 예. 예. 점검표까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각 시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순서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네. 지금 시대고시 이 책에 보면요. 각 소방시설의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책마다 거의 좀 틀리죠. 내용이. 네. 책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시대고시 책, 2차 책 보시면요. 네. 그런데 지금 점검표를 보시면 안 되죠. 네. 점검표는요. 뭐 이해할 것도 없어요. 이해가 할 것도 없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암기하는 거는 이 화재 안전 기준과 약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 화재 안전 기준과 종합정밀 점검표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화재 안전 기준을 다 암기를 했다고요? 나는 다 암기를 했다. 그러면 이 점검표 암기가 쉽다고요.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무조건 나와요. 종합정밀 점검 표 써라.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맹세하고 말씀드립니다. 점검 실무에는요. 점검표 무조건 나와요. 문제. 또 무조건 나오는 거 요새 기호 도시기호 적어서 그리고 써라. 이게 뭔지. 도시기호 문제, 종합정밀 점검 문제, 그 다음 화재안전에서 나오는 설치기준 문제 이 세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요.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진짜. 아 그런데 제 손에 장을 짓으면 큰일 나죠. 또 안 나오면. 하여튼 세 개는요. 이제 시리즈로 됐어요. 시리즈로 이제 매일 나오는 문제로. 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제 1차니까 특히 오늘 첫 교시 소방안전관리론에 대한 건데 자 소방안전관리론 이거는 아주 소방 공부를 하시는데 기초죠 기초 몰라요. 이것도 2차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MOC를 구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곁가지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분말 소화 약제 그 약제량을 구하는 거 계산을 한 다음에 NaHCO3 중탄산 나트륨을 약제를 방출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35kg을 방사를 했으면 CO2가 얼마 나오겠느냐?
예. 요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예. 어떻게 격가지로. 예. 그러니까 이거 소방 안전관리론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요합니다. 중요해.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뭐 LOI를 구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죠. LOI 구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예.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 연소 방지 설비라는 게 있어요. 예. 연소 방지 설비 화재 안전 기준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요. 예. 산소 지수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이 나와 있다고요. 뭐 5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뭐 항온 건조기에다가 예, 이 산소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 물질을 예, 넣어서 24시간 건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조된 걸 빼서 실리카 겔이 들어있는 예, 데시게이터 안에 실리카 겔을 넣고 예, 또 2시간 동안 건조를 시킨다고요. 실리카 겔이 물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건조된 이 시료를 불을 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윗부분에 LOI가 윗부분 불 질러가지고 이 불이 3분간 연소가 지속될 때랑 또 이 연소된 길이가 50mm 이상이 됐을 때 산소와 질소의 농도의 유량이에요. 유량이죠, 유량. 예. 리터 퍼 민. 이때 산소와 질소의 유량을 구해서 LOI를 구한다. 이런 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다고요. 당연히 2차에서는 이거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온다고요. 그 대신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산소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난연 테이프와 방염도료의 산소 지수 값은 얼마냐? 그리고 공식을 써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LOI 공식 요거다. 네. 네. 최소 한계 농도다. 연속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가 요 정도는 있어야지만 연소가 가능하다. 예. 그러면 LOI가 높은 거는 잘 안 타겠죠. 예. 특히 CPVC는 60이고 난연 테이프는 얼마입니까? 예, 30이죠. 그 다음에 방염 도료나 방염 재료 이런 거는 28 평균. 예.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어디서 배운다고요? 안전관리론. 여기서도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안전관리론 1차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 파트마다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돼요. 정리를 쭉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저는 어떻게 했냐.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단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연소 및 소화, 연소 이론이 있죠. 연소 이론 하면 딱 그 큰 제목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연소 이론, 그래 연소의 정의가 나오겠지. 그래 그럼 연소에 필요한 건 뭔데? 3요소 나오겠고요. 그래? 3요소 나왔으니까 그러면 연소는 가연물마다 다 연소가 틀린데 연소의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3개를 나눠서 각각 화재, 연소의 형태가 틀리죠? 연소의 형태가 틀리고 3요소는 무엇이 있느니 뭐 이렇게 큰 과목을 먼저 암기를 하고 차근차근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고체의 연소에는 뭐가 있어요? 표면 연소, 분해 연소, 표분 증자 뭐 이렇게 오죠. 증발 연소, 자기 연소 이렇게 4개가 있고 액체는 증발, 분해 연소가 있다. 기체는
확산연소와 애온한 연소가 있다. 그럼 애온한 연소는 뭐고 확산연소는 뭐고? 이게 화재 소방 안전관리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론이죠. 뭐. 자, 연소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자, 화재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물,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연소. 그래서 화재를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뭐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있고 요새 K급 화재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화재를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니 소화 이론이 나오고요. 소화에는 뭐 질식소화, 또 뭐 있죠? 냉각소화, 제거소화, 부촉매소화, 그걸 뭐 물리적 소화, 화학적 소화 뭐 이렇게 나누죠. 소화 이론까지 다 했어요. 그럼 소화 이론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건축물 실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소와 화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실제로 제일 많이 화재가 나는 데가 어디예요? 공동주택.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주택에서의 화재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집이 탔다고 봐요. 집에 화재가 났다고 보면 이 화재 특성을 봐야 알겠죠? 건축물의 화재 특성은 어떻고 이 특성에 맞게 어떻게 소화해야 되고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화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계단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복도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실 그리고 내화 구조는 뭐고 건축물의 구조는 뭐냐? 내화 구조가 있고 방화 구조가 있는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내화 구조를 이용해서 방화 구획을 해야 된다. 그럼 방화 구획 기준은 뭔데? 그런 게 다 건피방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특성을 배웠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화재 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학. 열은 어떻게 이동하고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 전달이잖아요.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나면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는 뭐로 존재하고 그 특성은 뭐냐? 그리고 독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뭐 이제 위험물 저장 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의 특징은 뭐느냐? 이렇게 크게 쭉 보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이제 기출문제 2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니까 기술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열 방출률 구하는 공식, 고체에서의 열 방출률 구하는 공식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을 써라. 설치 기준을 쓰라고 말고요. 틀린 거 골라라. 이게 나왔어요. 상당히 까다롭죠. 이거 기술사 내용이에요. 기술사 내용. 열 방출률. Q는 M-A 곱하기 델타 H. 고체에서의 열 방출률이죠. 그러면 뭐 또 이제 나오겠어요? 유출을 해보는 거죠. 유출을. 피난 안전구역 나왔어? 그러면 방연창 나오겠네. 자, 옛날에 문제를 보면 옛날에는 방화구조는 뭐고 방화구조는 뭐고 경계벽, 방화벽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막 나온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거 뭐 소방관 진입창 있죠? 이게 이런 게 새로 들어왔다고요. 설치 기준이.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안전관리로는 막 위험물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소방 수리학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씩. 기타로 나오죠.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론은 거의 전체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화재 안전관리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셨죠? 예.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서 1차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2차까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대충 알겠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중요한 내용, 2차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따로 암기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설치 기준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1년 안에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OT, 소방안전관리론 OT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대한 OT는요. 관련된 내용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떤 이론이 나오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OT 공부를 끝냈고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같이 들으시면서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암기를 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풀고 동그라미 맞았다 틀렸다 요거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20개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힘내시고요. 자,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이 동영상 강의를 돈을 내고 신청을 하고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50%는 다 된 거예요. 50%는. 예. 시작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포기만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예. 자,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소방 수리학 OT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